네, 이슈앤피플 2부 출발했습니다. 오늘의 가장 핫한 이슈만 휘휘 전해드리죠. 최휘의 이슈 브리핑, 휘핑뉴스의 최휘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전라도 사투리로 징하다. 네. 아시죠? 알죠. 정말 징하게 비가 왔잖아요. 그러니까요. 특히 밤사이에는 수도권하고 강원 지역에 많은 비가 왔는데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제가 비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잠깐 한 가지 더 전해드리자면 네.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와 관련한 국회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죠. 저희도 잠깐 단신으로 전해드렸어요. 네, 맞습니다. 이 총장이 입장문을 냈는데요. 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의 총장을 불러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해 답변을 요구하는 건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라며 법치주의의 기반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며 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는 소식 네, 짧게 전해드립니다. 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6일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 관련 청문회에 이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네. 그랬군요. 자, 이제 비 소식 듣겠습니다. 네, 교통 통제 상황을 먼저 짚어드릴게요. 오늘 오전부터 서울 잠수교 양방향 통행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네. 올림픽대로 여의상류 IC 양방향도 한강 수위가 상승하면서 오전 9시 50분부터 통제됐었는데 오전 11시부터 다시 정상 운행이 가능해진 상황입니다. 네. 오늘은 나가실 때 미리 교통 상황을 확인하고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네. 앞으로 날씨 보면 중부지방은 내일 아침까지 장맛비가 징하게 이어지고요. 남부지방은 푹푹 찌는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네. 서울은 지금 비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오늘 오후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드는 곳이 많겠습니다. 종일 흐리고 무더운 가운데 비가 많이 내린 수도권과 강원을 제외하고는 한낮 체감 온도 33도 안팎의 찜통 더위 보이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는 비의 양 보시면 수도권과 강원에 최대 80mm로 가장 많겠습니다. 네. 충남에 최대 50mm, 그 밖에는 5에서 40mm 정도가 내리고요. 대기 불안정으로 호남과 경남 서부, 제주에는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네. 이 습기만 없어도 살 좀 것 같을 텐데. 한결 그러니까요. 한결 살 것 같은데 네. 당분간은 이 밤낮 없는 습한 무더위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예. 네, 오늘 오후까지 충북 서해안과 강원 영동에는 바람이 강하겠고 물폭탄이 아니면 이렇게 폭염이라 힘든 여름이지만 곧 선선한 바람이 불어올 가을이 다가올 겁니다. 기대가 됩니다. 빨리 좀 왔으면 좋겠어요. 네. 오기는 올까?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시간은 가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오늘 국민의힘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열린다는데 지금 시작을 막 했겠네요. 네, 오늘이 운명의 날입니다.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오늘 오후 2시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립니다. 곧 시작될 것 같은데요. 네. 차기 당대표를 놓고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한동훈 후보가 4파전을 벌이는 가운데 오늘 새 대표가 선출될지 아니면 결선까지 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네. 당대표 1명과 최고위원 4명, 청년 최고위원 1명의 당선자가 선출됩니다. 한동훈 후보 측은 오늘 과반 득표로 승리를 결정지을 거라고 장담하는 반면 나머지 후보들은 결선까지 갈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전당대회 당원 투표 당심 80%와 여론조사 민심 20% 비율로 반영해 선출되죠.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는 어제 마감됐고요. 네. 최종 투표율 48.51%였습니다. 네. 지난해에 비해 6.6%포인트 정도 떨어졌고요. 결과 언제 나올지 궁금하실 텐데요.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맞아요. 오후 3시 55분 개표가 시작되고요. 오후 4시 30분 전후로 당선자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오늘 투표 결과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며 28일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1위와 2위 득표자 간 결선 투표가 열립니다. 네. 과반이냐 결선이냐 지켜보겠습니다. 네. 미국도 시끌시끌해요. 네. 해리스 대세론이 확산 중이라고요? 네, 민주당이 일사불란하게 뭉치면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 사퇴를 선언한 지 하루 만에 기선을 잡았다라는 기사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잠재적 경쟁자로 거론됐던 인사들을 비롯해 민주당 내 의원, 각종 단체 등의 지지 표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대선 후보 자리를 굳혀가는 분위기인데 대선 후보로 선출되는 데 필요한 대의원 수의 절반이 넘는 대의원도 이미
확보했다고 합니다. 네. 좀 자세히 전해드리면 당내에서 영향력이 큰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이 지지를 선언했어요. 네.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은 X에 옛 트위터죠. 네. X에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며 11월 대선에서 당을 승리로 이끌 것을 전적으로 확신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당내에 뚜렷한 다른 유력 예비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바이든, 클린턴에 이어 당내 지분이 큰 인사들의 지지가 이어진 셈인데 이뿐 아니라 돈도 몰리고 있습니다. 네. 정치 자금 후원도 쏟아지고 있어요. 해리스 부통령 대선 캠프는 바이든이 사퇴를 밝히고 24시간 만에 무려 8,100만 달러, 우리 돈 약 1,124억 원을 모금했다고 와, 합니다. 많이 들어왔네요. 이 단위가 다르네요. 네, 이게 예. 올해 대선에서 24시간 동안 모금한 가장 큰 후원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후보 자리를 확정한 모양새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여전히 대선에 승리하려면 추대가 아닌 공개 경선으로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네. 거물급 가운데 오바마 전 대통령만 해리스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는데 오바마가 다른 후보를 염두에 뒀다는 주장도 있지만 공개 경쟁을 요구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동시에 나오고 있어요. 아하, 네. 워싱턴 포스트 등 미 주류 언론들도 트럼프를 이기려면 공개 경선을 해야 한다고 일제히 권고했습니다. 네. 네, 참 관심이 모아지고 있네요. 미니 경선이 치러질지 해리스 바람이 계속 이어질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에서도 해리스의 상승세가 좀 드러났다는데. 네, 바이든 사퇴 이후 해리스와 트럼프가 근소한 차이로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현지 시각 20일 미국 여론조사기관 모닝 컨설트가 바이든 대통령 사퇴 당일인 21일부터 22일까지 유권자 4,001명을 조사한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47%, 해리스 부통령은 45%로 2%포인트 차이였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하기 전 실시한 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을 6%포인트 앞서는데 이 격차가 좁혀진 거죠. 어허. 예.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 이후 해리스 부통령을 중심으로 민주당이 결집하고 있는 걸로 풀이됩니다. 네. 미국 의회 전문 매체 더힐이 이날 68개의 여론조사를 종합해 분석한 결과도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 47.4%, 해리스 부통령 45.4%로 2.7%포인트 차이였습니다. 네, 해리스 부통령의 대세론 확실히 굳혀지고 있긴 한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자, 미 대선판 흐름도 살펴봤고요. 다음 소식은요? 네, 이수견 대법관 후보자의 딸이 아버지 돈으로 산 비상장 주식을 아버지에게 되파는 방식으로 약 63배에 달하는 시세 차익을 거둔 걸로 알려졌습니다.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졌고요. 네. 이수견 후보자가 오늘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딸 조모 씨는 만 19세였던 지난 2017년 아버지 추천으로 화장품 업체 지분 800주를 삽니다. 800주 총 1,200만 원에 샀어요. 네. 이 중 300만 원은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900만 원은 아버지에게 증여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2023년 5월 딸 조 씨는 보유 주식 절반인 400주를 아버지에게 3억 8,549만 2천 원에 팝니다. 네, 주식 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7,800만 원과 증여세도 아버지가 내준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딸 본인 돈 300만 원 외에 매입 자금과 각종 세금을 아버지 도움으로 충당해서 3억 8천만 원을 번 셈인데요. 이 밖에도 조 씨는 만 8살이던 지난 2006년 아버지 돈으로 큰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 주식 117주를 305만 원에 매입한 뒤 지난해 4,100여만 원에 팔아 13배 넘는 시세 차익을 거뒀습니다. 자, 이수견 대법관 후보자는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해 법을 준수하고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지만 그 과정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모레 25일 열립니다. 네, 아마 논란이 좀 될 것 같네요. 네, 마지막 소식 전해 주시죠. 네, 그동안 수기로만 작성해야 했던 수능 원서 앞으로는 온라인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2024년 하반기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이 안에 담긴 내용 중 하나입니다. 강원과 경기 등 11개 광역자치단체는 올해 수능부터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내년부터 온라인 원서 작성이 가능해지고요.
그동안 재학생이 아닌 사람은 응시료를 현금으로만 납부할 수 있어 불편함이 지적됐는데 이것도 바뀝니다. 앞으로는 모든 응시생들이 응시료를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또 우체국 물류지원단을 중심으로 한 물류 서비스 개선 방안도 마련됐는데요. 기존에는 왜 소포가 분실되거나 파손됐다는 민원이 접수되면 책임 소재를 파악한 뒤 손해배상을 하는 절차로 이루어졌는데요. 앞으로는 선배상 시스템으로 바뀌어요. 네, 분실, 파손, 입증 서류가 제출되면 접수 후 3일 이내 배상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외에도 정부는 전기차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고속도로 전기차 급속 충전기를 하반기 내 2배 이상으로 확충하고 택시와 버스 등 영업용 자동차 자격 시험도 평일, 야간 및 주말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휘핑 뉴스 푸짐하게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휘핑 퀴즈. 오늘은요? 네, 휘핑 퀴즈 내드릴게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후보 사퇴 이후 이 인물이 대선 레이스를 이어갈 대체주자로 사실상 굳혀지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미국의 부통령인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1번 앨리스, 2번 그리스, 3번 해리스입니다. 자, 보기 다시 한번요. 1번, 앨리스, 2번, 그리스, 3번. 해리스입니다. 네, 영양과다. 날지 못하는 힌트 요정. 요즘 힌트를 제가 정말 거저드리고 싶어서 네. 날로 제가 아주 좋은 아이템을 갖고 나옵니다. 자, 오늘은 힌트 들어갑니다. 네. 2000년대 어린이들에게 정말 꿈과 희망을 주었던 판타지 영화 해리포터 시리즈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하나 더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정말 세계적 축구 스타 손흥민과 한때 토트넘의 영혼의 단짝이었던 해리케인. 오. 지금은 독일 리그에서 뛰고 있습니다만 해리케인과 해리포터를 연상하시면 이 답이 보입니다. 아니 이거는 답을 그냥 알려주시는 요거는 수준인데요. 경고 들어. 노란 딱지. 이건 심했다. 이건 심했다. 자, 샵 0945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그리고 YTN 라디오 앱 유튜브 이슈앤피플 실시간 댓글창 열어두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 동안에 노래까지 뭔가요? 해리 닐슨의 Without You 준비를 했고요. 우리 최희 아나운서랑 여기서 작별할게요. 위대아투이면 최희 아나운서 없이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내일 만나요.